공식 선거운동 이제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본인들 스스로 자체 분석한 총선 판세 결과가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략적인 지금 현재 판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 당의 판세 점검 목소리를 한번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지난주에 거의 최저치를 좀 찍었다. 최저치가 전체 규모로 봤을 때 뭐 80석대 초반 뭐 요 정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최저치가 그 정도 수치 이상은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슈마다 지금 계속해서 여론 추이가 출렁이기 때문에 지금의 판세 분석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단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것은 좀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략 어제 비공식적으로 전략관계자의 이름을 빌어서 나간 확실한 우세를 현 시점에서 110개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근사치다, 이렇게 첫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 민심이 우세해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 당 후보들과 관련된 판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합니다. 강재나 변호사님, 사실 각자 뭐 조금 더 유리하게 각 당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교집합을 보면 지금 판세를 알 수 있다. 우세 지역이 최소 82곳보다 많다는 게 국민의힘 얘기. 민주당이 총선 확실히 우세 지역이 110곳 정도 된다. 그러면 일단 양당 공통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유리한 흐름이라고 보는 건 공통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난 총선에서는 사실 민주당에서 180석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과 비교를 했을 때는 꼭 우위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우리가 단순하게 합산을 해봐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82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110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합쳐봤자 192개의 지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나머지 지역구들도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럼 그 부분이 지금 중도층의 표심에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이후로 계속적으로 정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부분, 그것이 지난주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좀 빠지다가 예. 이제는 공천 과정이 끝나면서 본격 선거 유세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우세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기간이 있고 총선에 있어서는 하루하루 그리고 또 누군가의 말실수라든지 조그만한 거 하나가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간에 우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한 60곳의 지역구 그 부분의 향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석준 부실장 얘기는 바닥 쳤고 이번 주에 반등할 수 있다라는 국민의힘 내부 판단 혹은 민주당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자체가 분명하다. 82대 110 정도로 이제 보수적으로 두 거대 정당 다 잡고 있는데 뭐 중간 중도층이 당연히 보름 앞둔 게 관건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크게 한만 봤다면 주목할 만한 지역이 하나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왜 이 지역이냐? 바로 서울 송파병. 4년 전 지난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유일하게 민주당이 강남 3구에서 지역구를 차지한 남인순 의원의 지역구를 차지한 바로 그곳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김근식 39.2, 민주당 남인순 45.7. 물론 오차범위 내인데 최진봉 교수님 흐름이 특정 딱 한 지역만 놓고 전반적인 판세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남인순 후보가 김근식 후보를 이겼기 때문에 지금 오차범위 내의 판세가 전체 판세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기존의 저런 판세들이 물론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있고 국민의힘 우세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전체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그렇게 저 기준이 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사실은 어느 당이 정말 앞서고 있다. 빠르게 앞서, 한참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결과도 사실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5.7 대 39.2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4.4%예요. 그럼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이번에 선거는 누가 지금 확실히 앞서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양당이 모두 다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예. 물론 전체적인 판세로 보면 정권 심판원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낙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판단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조심스럽게 실수하지 않고 총선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판세, 큰 판세, 한 지역 판세, 이렇게 세부 판세들을 좀 살펴봤다면 오늘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으로 알려진 얘기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윤재영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 가운데 하는 윤재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이 현수막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 이 현수막을 좀 긴급히 지시해서 달라고 했던 모양인데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거둬들였거든요. 이거 어떤 내막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당의 선거 운동 방식이 야당은 이제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정부 여당을 비판해야 되니까. 예. 근데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안정론과 또 그다음에 이제 여당으로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런 구호 자체가 보면 야당이 어떤 선거 운동을 할 때 붙이는 이제 이 플랜카드 정도로 이제 봤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뭐 종북 뭐 이런 거 이제 범죄자 뭐 하면 뭐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여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즉 국가의 어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국민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고 또 어떠한 이제 이 긍정적인 공약을 낼 것이고 또 어떠한 것들을 이뤄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이제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좀 이제 앞으로 3년이 남았으니까 정부 여당에 좀 안정적으로 좀 밀어줘야 되겠다. 나라가 혼란스럽잖아. 라는 여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이제 아마 바꾼 것 같고요. 결국 제가 볼 때도 이런 식의 어떤 야당으로서는 저런 구호를 내세우는 거는 타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거티브를 저는 하니까 예. 여당은 지금부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정책적인 공약을 내걸어야지만이 아마 호소력이 있을 걸로 보여요. 철회한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저 철회하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꽤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저런 식의 어떤 네거티브가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예. 네, 이건 뭐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의 이 선거 전략이 좀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예. 지금 이걸 철회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수도권에 있는 후보자들이 그 반발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의 민심, 향배를 여전히 그 여당의 이 선거 지도부는 인식을 하고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지금 범죄자, 종북 세력 이런 철질한 색깔론이나 이런 프레임 가지고는 지금 그 이 정권 심판론이 뜨겁게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조금 철저한 색깔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론찬에서 강진아 변호사 말씀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더 이상 이 나라 내주면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거 관련해서 정당의 현수막들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현수막으로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정말 민주주의의 꽃,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즐기시는 축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러한 내용이라고 해도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일상생활에서 보셨을 때 조금이라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저는 그런 것들이 현수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어떠한 그 반대 위치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터 관련 국민의힘의 이제 선거 전략 차원의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